안녕하세요. 네, 오늘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저녁에 또 진행하는 유비인의 트렌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방송 청취 앞으로 하실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겠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예요. 좀 기술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뭐 제품 용어이긴 한데 요즘에 좀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옛날에는 그냥 연구실 레벨에서의 기술로서만 됐던 게 이제는 어떤 상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 높은 수준으로 기술들이 진화했고 제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오늘 주제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잡았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아마 한 번쯤은 뭐 전시회 장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예전에 나왔던 사례가 우리 냉장고 앞에 디스플레이, 우리 편의점 가면 다 냉장고가 투명 유리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유리창 자체가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좀 약간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이 투명 디스플레이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초기에 디스플레이는 LCD 기술을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뒤에 빛을 투과시키는 그런 구조에서 쓰는 용도가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투과율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기술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OLED가 요즘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기술인데 이 OLED를 이용한 투명 디스플레이가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선명한 화질로 어떤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뭔가 더 디자인적이고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보 표시가 가능해져서 이제 뭔가 상업적으로 이게 의미 있는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투명 디스플레이를 잡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투명 디스플레이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투명 디스플레이 하면 스마트가 연결되는 것들이 생각이 돼서 이렇게 스마트한 어떤 그런 표현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투명 디스플레이하고 연결될 때,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하고 연결될 때 더 고효율과 고도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쇼윈도우 광고 이런 것들 디지털 사이니지나 이런 쪽에서 좀 어드버타이징 효과 같은 것들에게 당장은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런 스토어나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먼저 빨리 도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이제 그 핸드폰 폴더 플렉서블한 핸드폰이 되면은 화면도 연장해서 볼 수 있고 디스플레이 화면도 또 접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투명 디스플레이 활용도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서요. 저는 투명 디스플레이 하면 일단은 공간, 인테리어 뭐 이런 생각이 나고요. 전시장이나 상점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증강현실, 현실 기반에 부려진 가상 정보가 투명 디스플레이가 아주 효과적일 것 같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홀로그램 또는 경험의 확장으로서의 XR, 스마트 미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향후는 웨어러블이나 이런 쪽에서 또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게 HUD 이런 쪽도 그리고 현재보다 좀 더 플렉서블한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또 다른 모니터의 모습으로서 공간 터치의 내비게이션이나 인터페이스 키오스크 이런 역할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는 딱 떠오르는 재밌는 키워드가 투명 TV. 예, TV가 보고 싶을 때는 TV로 보여주고, 보기 싫을 때는 투명이 안 보이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또 일단 뭐 떠오르는 간단한 키워드 말씀 주셨는데, 이 투명 디스플레이가 가지는 특징, 특징을 뭐 제가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좀 초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투명 디스플레이 적용되는 기술들은 뭐 LCD 기술을 쓰기도 하고 OLED 기술을 쓰기도 하고 일반적 LED라 그러잖아요. LED 디스플레이 같은 거 크게 만들어서 이 기술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뭐 대형 사이즈일 때, 소형 사이즈일 때, 그리고 해상도가 고해상도일 때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은 좀 다양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형 측면에서는 보통 우리 미디어 파사드 같이 건물에
그것도 일종의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밤에 보면 원래 건물 배경 보이면서도 뭐 어떤 디스플레이 되는 그런 것들은 LED 같은 활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기술들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투명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검정색 표시가 어려워요. 예. 왜냐면 D가 투명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예, 검정색이라는 표현이 어렵고 그냥 투명하거나 하얀색으로 밝게 뭔가 빛을 내거나 이런 구조란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컨텐츠 색상 구성과는 다르게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이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밝기를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지, 그래서 컨텐츠 구성을 할 때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특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사용이 될 텐데 이 투명 디스플레이는 어떤 가치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연스러운 어떤 정보 표시가 가능할 것 같고요. 환경과 어울리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과 아주 조화롭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또 여기에서 큐레이션 역할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떤 가전이나 가구 이런 쪽에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공간, 창문이나 이런 데 공간 또 이런 곳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를 보면 공간이 어쨌든 투명하기 때문에 넓어 보일 수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네. 그러니까 뚜렷한 뭐 큐레이션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냉장고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재료만 꺼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효율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 너무 투명해하고 다 보이면은 또 오히려 산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특정한 공간에서의 디스플레이는 투명함으로써 보는 또 다른 또 색다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굉장히 가치를 많이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이라는 키워드가 좀 간통하는 이게 네. 의미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예. 공간 활용이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누드 형태가 되면서 뭔가 또 새로움을 더할 수 있다.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회의실도 한쪽 벽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회의실이 넓어 보이고 네. 시원시원한데, 여기에 평소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다가 필요할 땐 정보로 쓰고, 그래서 어떤 공간들을 상황에 따라서 넓게 보이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쓰는, 더군다나 또 한쪽은 창문인데 창문은 빛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돼서, 그동안은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빛을 통로하는 용도로밖에 안 쓰는, 정보로서는 쓰기 힘든 곳이었지만 새로운 어떤 정보 표시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그런 게 어떤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간에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많은 가전들이 없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윈도우랑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이 합쳐지게 되면은 공간 활용은 더 넓어지겠죠. 다 그게 이제 단일화된 어떤 활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또 의견 있으세요? 다른 것보다 저는 정보 차원에서 큐레이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측면에서 좀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네. 네.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보통 우리 말하는 증강인식, 사실 증강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보는 어떤 사물, 투명 디스플레이를 보면 뒤쪽에 있는 어떤 뭔가 사물이든 뭐가 되겠죠. 내가 보고 있는 시선 방향으로 필요한 정보를 겹쳐서 준다. 네. 그게 결국은 그 배경과 어울리는 필요한 정보랑 같이 주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큐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시선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디지털 트윈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뭐 유리창 측면에서 보여주는 정보를 통해서도 큐레이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우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의 우측의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이제 타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목적지 정보를 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에게 어떤 그 편리한 가치를 주는 하나의 투명 디스플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 정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사례가 이게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안에 있는 탑승객이 바깥 경치를 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같이 보고서는 안에서 보이는 투명 디스플레이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 보행자들이 이 차에 대한 정보 또는 광고들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택시 같은 이제 측면에 광고판을 붙이는데 유리창이 투명하게 광고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측면도 있고 안에서 보는 측면, 하여튼 그런 형태의 투명 디스플레이 활용들이 고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컨텐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어떤 활용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는 네. 도중에 또 댓글 열심히 남겨주셔가지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현선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안녕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HUD 쪽에서 이런 투명 디스플레이가 많이 쓰인다고 좀 의견 주셨고, 투명 디스플레이를 하면 이동식 기기에 정보를 줄 때 안전성도 줄 수 있어 키워드로 안전과 소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 결국 시선을 계속 전방으로 주시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결국은 투명 디스플레이 활용 분야에서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차량 정보, 또 차량이 어디가 고장 났는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HUD를 통해서 뒷창이나 옆문 차량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똑같은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네요. 방금 뭐 자동차 사례로 쭉 넘어가긴 했는데 어떤 사례가 뭐 자동차 말고도 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또는 이제 저는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많이 또 활용되는 게 마케팅 쪽에서 광고 또는 쇼윈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프로젝션 AR 매핑을 통해서 마치 그 영업이 끝난 다음에도 쇼윈도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광고에서 사이니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활용.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폰 쪽 활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뭐 일상의 필수품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더 이상 어떤 형태로 진화하기 어렵다고도 하지만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폴더블 디스플레이 넣은 경우도 있고, 요즘에 스마트폰은 큰 트렌드가 전면에 있는 다른 부품들을 다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만 가득 차게. 그러다 보니 전면 카메라도 보이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게 요즘에 큰 트렌드예요. 현재 아이폰은 그 노치 디자인이라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한쪽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만 딱 카메라를 딱 넣고 나머지는 다 디스플레이 덮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연구되는 부분은 아예 전체를 디스플레이 깔고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뒷면에 넣는 거거든요. 투명 디스플레이라면 카메라 찍을 때 투명해져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카메라 안 찍을 때는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이 투명 디스플레이 적용되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또 LG에서 낸 제품 중에 이제 그 스크린을 별도로 이렇게 장착시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형태로 덮으면 또 안쪽에는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곁에 또 다른 디스플레이 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형 이 디스플레이가 투명하게 만들면 케이스를 덮으면 안쪽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투명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열면 그 투명 디스플레이 안쪽에서 또 켜지고 해서 그런 용도로 또 이런 투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증강현실로 HMD가 VR 같은 경우는 무겁지만 증강현실이 현실 기반에 뿌려진 가상 정보이기 때문에 투명 디스플레이가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봄으로써 이제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는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식으로 안경을 썼을 때 어떤 문제 상황 같은 경우를 현실 기반으로 볼 수 있는 MR로도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스마트워치에도 이 투명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아날로그 시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유리 카바 글라스 자체가 이 투명 디스플레이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날로그 바늘로 보다가 스마트폰에 정보가 오면 그 투명 디스플레이가 정보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느낌과 디지털 느낌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투명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정보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제라는 부분들은 이제 정보를 그게 보면 그 네. 패널에만 네.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패널에 얼마든지. 네. 그러면은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결제를 하는데 아날로그 시계라 네. 하더라도 네. 그 위에 패널을 통해서 결제도 할 수 있을 아, 것 뭐 같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투명 디스플레이 역할은 기존의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테일적인 걸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버리고 디지털 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시킬 수 있는 보통 이게 디지로그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로. 예, 디지로그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이런 투명 디스플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유지한 디지털 네. 제품으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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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뭐 건축 도면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신문이다, 책이 있다. 아날로그 어떤 질감이 있는 물건들이죠. 그걸 보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같이 보고 싶을 때 일종의 투명 필름을 그 책 위에 딱 덮고 그러면 그 필름이 뭐 책에 있는 문자도 뭐 스캔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 투명 디스플레이에 그 바탕은 책의 내용이고 거기 플러스 알파 해서 여러 가지 문제풀이 정보라든지 추가적인 더 정보라 해서 좀 더 그렇게 디테일 정보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연이나 또는 이벤트, 파티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투명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스크래처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늘어나는 섬유 재질 같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곳의 어떤 파티나 이벤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정도 활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활용들이 뭐 계속 이제 쓰이면서 어떤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의 방향성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미래에는 사물을 인식하고 결국은 스캔 기능이 내장이 돼서 사물을 쉽게 인식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적용이 되고 좀 더 지금보다는 부드러운 플렉서블한 기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미래에는 어쨌든 스마트한 뭐 어떤 뭐 채팅, 챗봇, 뭐 AI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그 디스플레이가 더 합해져서 고도화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곧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유용성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투명 디스플레이인데 자동으로 커튼을 치지 않아도 날씨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고 해를 가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뉴스나 어떤 매체, 미디어를 볼 수 있고 결국은 커튼이 없다 하더라도 스마트 윈도우의 역할로서 건물 창문이나 출입문의 하나의 뭐 건축 가구로서 합체가 돼서 유리 제품이 결합된 이런 걸로 활용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능성 요소가 훨씬 더 결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약간 햇빛을 가리면서도 또 때로는 어떤 햇빛이 들어오는 어떤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예. 제가 바로 이제 뭐 스피커 기능도 마찬가지고 바로 제가 주문을 하면 바로 그 하나의 벽면이 네. 유리 스마트 윈도우가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뭐 빛을 차단도 하고 다양한 어떤 그 정보 처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큰 흐름은 어쨌든 유리 제품 성격으로서 해서 그 건물의 인테리어 수단으로 적용되는 부분 또 한 축은 유리가 아닌 정말 플렉스블한 제품으로서 진화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플렉스블한 제품이라면 뭐 이렇게 필름들을 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니다 필요할 때 펼쳐서 보는 네. 그런 사용성이라든지 롤러블 디스플레이. 네 그래서 그런 필름이라면 이게 포장지 역할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것에 이제 좀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기본 제품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게 포장이라든지 뭐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디지털 컨텐츠를 더 입혀가지고 문양도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좀 더 상품 문화 예,
영상 상품, 문화 뭐 상품. 디자인스러운 제품, 고급스러움을 낼 수도 있고 네. 예,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제품이 되지 그쵸.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그 기능 설명도 그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 있고 아, 상자에다 예. 상자가 열면서 쫙 거기에 앞으로 이 제품 이 안에 들어있는 사용법 같은 것도 알려줄 수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이게 활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좀 투과일이 좋아야겠죠. 이게 투개를 안 좋으면 포장을 해놨는데 그쵸. 안쪽 게 안 보이면 이게 디자인성, 인테리어성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고급스러움을 계속 낼 수 있으려면 이 투명 디스플레이 투과일. 기본적인 거는 계속 투과일이 좋은 형태로 기술이 발전이 될 거고 그러면서도 정보를 표시할 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투명도 식의- 높으면서 선명도는 네네네네. 밝기가 강해지는.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렇게 네.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내뿐만 아니라 음. 야외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갈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방향성이 그렇죠. 예, 네.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 넘어갈까요? 그럼 밝기 부분 있었는데 또 다른 이슈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뭐 다중 사용자 시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보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같이 보여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광고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거는 두 사람이 같이 보게 되면 정보가 유출되니까. 투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어떤 걸 썼냐면 상업용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증강현실 형태로 구현해놨어요. 큰 대형 유리로 뒤쪽에 뭐 물체가 있어서 이 컨텐츠가 A라는 사람 시선에 딱 일치되게끔 딱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면 옆에 있는 B는 그 일치된 게 비껴나가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여러 명이 같이 봤을 때는 이 컨텐츠의 처리를 누구한테 맞춰서 컨텐츠 배치를 해줄 거냐. 결국 그게 이제 광고 효과를 제대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크기랑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 고민도 계속 필요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부정적인 이슈이긴 한데요. 아까 스마트폰 화면 뒤에 카메라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몰래카메라 역할이 돼서 정말 디스플레이 벽에 TV를 설치하는데 카메라가 TV 진짜 화면 뒤에 있어요. 그럼 아무도 그 몰래카메라를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악용으로 한다면 그 누구도 찾지 못한 카메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좀 염려도 있어요. 그런 이유로 사실은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볼 네, 수 있는 네. 사이니지 같은 경우 카메라나 이런 거를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 네. 안 그러면 더 많은 컨텐츠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눠봤지만 사실 궁금한 것들이 꽤 있어요. 크게 보면 이 투명 디스플레이에 잘 적합한 또는 비즈니스 필식 유료한 컨텐츠는 어떤 게 있을지 또는 투명 디스플레이 저기 또는 제품에 따라서 분명히 컨텐츠도 좀 많이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와 여기에 인공지능이 적용됐을 때 그 인공지능은 어떤 형태로 적용될지 결국은 인공지능 뭔가를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 분석해서 아까 큐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 이 큐레이션 형태로 이렇게 표시해 줄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 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할지 또는 양면 디스플레이인데 보통 이제 쇼윈도에 바깥에서 보는 측면에서 컨텐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상점 안에 들어가서 보는 컨텐츠도 있는데 양면 투명 디스플레이가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되고 또 컨텐츠는 어떤 형태가 있을지 하는 부분도 그리고 증강현실 분야에서는 또 이 투명 디스플레이가 또 얼마나 더 잘 활용될지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 뭐 말씀 나누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질문을 기반으로 마무리 멘트 비슷하게 하나만 찝어서 의견 주시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그 비즈니스 차원으로는 사용자 소비자 입장으로 최대한 어떤 마케팅이나 최대한의 뭐 구매력을 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또 그런 형태로 기술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적으로 뭐 윈도우라든지 쇼 윈도우 뭐 디스플레이든지 뭐 스마트 미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뭐 그 투명 디스플레이에 연결돼서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와인 창고나 이런 것도 일일이 다 번호를 보고 이러지 않아도 사용자 입장에서 바로 이렇게 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도 줄 수 있고, 그 투명 디스플레이에 그 와인에 대한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용자에 대한 마케팅, 사용자의 편리성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그렇게 기술이 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인테리어나 공간과 관련이 있는 컨텐츠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또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구에서 공간의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 조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 쪽에서는 패션이나 뷰티나 이런 쪽에서는 효과적으로 또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가 증강현실하고 결합이 돼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뿐만이 아니라 또는 실제 입지 않다 하더라도 매직 미러 역할로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바라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단 결국은 이게 비싸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초기에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광고 시장일 것 같아요. 마케팅, 네. 쇼윈도에서 네. 제품을 더 잘 포장을 하고 네. 잘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결국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광고 시장으로 이게 투명 디스플레이가 많이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시장, 자동차는 어쨌든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점, 그래서 이 상업용 사이니지 쪽 시장과 이 자동차 시장 두 개가 어떤 이 투명 디스플레이 이끄는 메이저 시장이 될 것 같고, 일부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뭐 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 영역으로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그런 성향 특징을 띠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를 네. 듣고 보니까 제가 아는 이제 한 100억 규모의 가발 회사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뭐냐면, 가발 디스플레이는 일반 의상 디스플레이랑 달라서 거기에 맞춰진 맞춤형 그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마네킹형이 없어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콘텐츠를 구현해주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명 디스플레이는 어쨌든 상업 공간, 뭐 VMD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벌써 밤 9시 58분, 그래도 10시는 좀 안 넘었어요. 오늘은 좀 오랜만에 10시 넘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투명 디스플레이 내용으로 좋은 말씀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유연서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방송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